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2권의 8강의 A번 해설 시작합시다. 일단 어려워요.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할게요. 비례대표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배경 지식이 너무나 필요한 지문이야.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나마 좀 쉽게 해석이 될 거고 이해가 될 거고 비례대표제가 뭔지 모른다면 일단은 그거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영어 지문으로서 적절한가 싶긴 한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비례대표제 뭔지 아는 친구들은 조금 넘기면 되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듣고 시작을 해 봅시다. 비례대표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지역마다 후보분들이 나오잖아. 그럼 후보가 1 번, 2 번,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얘기하겠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번호랑 정당은 실제랑 관련이 없으니까 고거는 절대 쌤의 정치색으로 보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후보로 뭐 1 번, 2번, 3번 등등등등 여러분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럼 이제 시민들이 후보를 고를 거 아니야. 근데 보통은 정당이 제일 파워가 센 분들 뭐 1 번이나 2번 쪽에서 많이 선출이 됩니다. 당선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제일 큰 두 개의 정당 뺀 나머지 3, 4, 5, 6, 7, 8, 9 쭉쭉쭉 이분들은 선출이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 단 한 명조차 당선이 안 되겠죠. 그러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소수는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소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당을 하나 더 뽑게 돼. 어,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가보면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이름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럼 이름을 보고서 진짜 그 사람을 찍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엔 정당을 찍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정당을 찍으면 이 정당도 이제 뭐 A 정당, B 정당, C 정당 이렇게 쭉쭉쭉 나오겠죠. 쭉 나오게 되는데 시민들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A 정당이 3표를 받고 B 정당이 2표를 받고 C 정당이 1표를 받았다. 비례해서 보자면 요런 정도의 표를 받았다면 그러면 C 정당은 원래라면 당선된 후보가 없어야 정상인데 그래도 몇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비례하는 인원을 할당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후보를 뽑는 거를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례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요 제도를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자, 대충은 제도가 이해가 됐겠죠? 그럼 이런 비례대표제가 소수를 존중해주는 좋은 제도일 텐데 이게 우려가 있다는 거야. 무슨 우려가 있느냐? 극단주의의 우려가 생길 수가 있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선출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장벽이 낮아져서 뭔가 좀 쎄한 사람들,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몇 명만 모여도 표를 몰아주면 그 정당에서 한 명 정도는 비례대표를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괜찮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그럼 뭐 어떻게 다 금지시켜 버릴까? 극단주의 마음에 안 드니까 "너네 그냥 다 들어가." 이러고 금지를 시켜 버릴까라고 해 보자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그런 걸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시민이다라는 거지. 여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기는 하대요. 뭐냐면 분노를 표출해 주는 창구가 될 수가 있대. 근데 어떻게 민주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몇 명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우리 좀 봐 주세요."라는 분노의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류 정당들 뭐 A 정당, B 정당 이런 주류 정당들이 '저런 데도 의견이 있었구나.'라는 걸 듣고서 개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요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말했다시피 소수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의제가 공론화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극단주의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은가 봐. 극단주의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두 명 정도 뽑힐 수야 있기는 한데 그 몰아주면은 한두 명 뽑힐 수 있긴 한데 그 영향력이 확대되지는 않는데요. 이게 나중에 막 커져서 극단주의가 전체가 돼 버리고 이런 거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알아서들 분노 표출하고 뭐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의제였으면 공론화되면 또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제에 극단주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네요.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비례대표제 때문에 극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선출, 당선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문장의 난이도도 조금 높아요. 별표 하나 치고 시작할게요.
critics, 비평가들은 sometimes worry, 때때로 걱정합니다. 뭐라 걱정하냐면 대절 이하라고 걱정하는데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를 접속사로 쓰였겠죠.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어가 먼저 나온 게 아니야. 그치? by라는 전치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수식어가 앞에 하나 껴주고 쉼표까지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는 proportion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여기가 대절의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쭉쭉 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전체 문장은 by making이니까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이 되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인데 요 뒤에가 it, for, to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였어요. 가목적어, 요쪽이 진짜 목적어. 그럼 앞에 있는 요 친구는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making it easier. 하나의 동명사구라고 봐주면 되는데 그것이 쉬워지도록 만든 거야. 근데 그것이 뭐냐? 이 뒤에 요 부분이 되겠죠? small parties가 작은 파티가 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티가 부분이죠. 군소정당이라고 해줄게요. 군소정당, 작은 정당들이 아까 말한 뭐 C, D, E, F 같은 그런 군소정당들이 to win seats,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쉽게 만들므로써 라고 해석이 되겠죠. 여기서 win이라는 게 승리하다라기보다는 확보하다, 얻어내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확보하다. seats,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쉽게 만들므로써 비례대표제가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비례대표제가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뭘 장려하는 거냐면 the growth of extremist groups, 극단주의 단체들의 성장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치, 극단주의 단체는 어쨌든 극단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단체냐 뒤에 수식이 하나 더 나오는데 standing이라고 ing 현재 분사가 되겠죠. 이 형용사구가 쭉 끝까지 해서 이 extremist groups를 꾸며주고 있어요. standing on 하면은 뭐뭐의 편에 서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서 있는. 근데 뒤에 platforms라고 하는 거랑 같이 해석을 해보자면 서 있는이라는 뜻이 조금 바뀌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왜냐하면 뒤에 platform이라는 단어가 공약이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혐오적인 공약 아니면은 anti-democratic, 반민주주의적인 공약. 아우 위험해라. 야 이거 아마 학교에서도 안 하지 않을까? 어쨌든 반민주주의적이고 그런 혐오적인 공약들을 내세우는 극단주의 성향의 그룹, 그 단체들의 성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은 이 영상에서 절대 실제 정당이나 번호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대표제 때문에 극단주의 성향의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물론 no one, 그 누구도 뭐뭐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no라고 하는 게 한국말에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명사 부정이 안 되죠. 그래서 동사에 우리나라 말에서는 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 찾아주면 뒤에는 comment되는 동사가 아니야. 그치? 이거는 앞에 있는 no one을 꾸며주고 있는 PP, 과거분사구가 될 거고요. 진짜 동사는 뒤에 있는 요 친구 wants가 진짜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어떤 아무도 어떤 사람들이냐? committed to liberal and democratic values. committed to 하면 뭐뭐에 전념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자유와 그리고 민주적인 가치에 전념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를 좋아하고 민주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고 목적어 뒤에 쭉 나오죠. To see these kind of parties, 이러한 종류의 정당이 taking seats,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in the legislature,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의 정당이라는 거 아까 말한 군소정당, 그 중에서도 극단주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극단주의 성향의 정당이 의회에서 정당 의석을 차지하는 걸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겠지. 좀 쎄하니까 극단주의 성향은.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it'll be wrong. 그것은 틀릴 것입니다. 뭐가 틀리냐면은 it to 가주어진 주어 나오죠. to rig.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조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작하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 보자면 manipulate라는 단어가 있죠. manipulate. 우리의 정치 체계를 조작하는 것은 틀릴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exclude. 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exclude란 단어가 배제하다라는 뜻이지. 배제하다. 빼놓는다는 거야. 너네 들어오지 마 라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just because, 단지 뭐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with their views,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 의회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 문단 부분의 순서를 좀 잘 봐 주면 돼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는 비례대표제 때문에 우려가 있다.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한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걔네들을 빼버릴 순 없다. 이런 식의 흐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극단주의 단체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데 여기가 그런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는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냐면 첫 번째로 Democratic Vent, 민주적인 배출구, 벤트가 배출구란 뜻이죠. 이런 걸 제공해 준대. 뭘 배출해 주냐? 이거를 배출시켜 주는데 for populist anger이랑 그리고 discontent 같은 것들을 배출시켜 줄 수가 있대요. 이게 안 좋은 거지. populist라는 거는 포퓰리즘적인인데 뭐 영합주의적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어그로성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그로. 여러분의 표현을 쓰자면 어그로성으로 화를 내는 거, 자극적인 공약 같은 것들 해서 그런 화나 그런 분노 아니면 그런 불만들 discontent 불만이란 뜻이죠. 이런 것들이 사회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영향들이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배출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사구문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쉼표 ing creating 뭐뭐 하면서라고 시작이 되죠. creating 만들면서 clear incentives를 만들어 준대요. 분명한 동기를 만들어 준대. 근데 무슨 동기냐? 뒤에 수식이 하나 들어가죠. 여기서도 의미상 주어랑 투부 정사가 나와요. 주류 parties 정당들, 메인스트림이 주류란 뜻이죠. 주류 정당, A 정당, B 정당 이런 주류 정당들이 to address. 여기서 address는 처리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주소가 아니고 동사로 쓰면 처리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underlying social problems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명한 동기를 만들어 주면서 underlying이란 단어는 근본적인이란 뜻입니다. 아래에 깔려 있는이란 뜻이니까 근본적인. 그리고 이어서 병렬 구조인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요거랑 병렬이 되겠죠. 여기까지 아까 의미상 주어에 같이 걸려 있는 투부정사라고 봐주면 되고 to win back votes. 표를 back이니까 되돌려 받는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근본적인 사회 문제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표를 되돌려 받기 위한 그런 분명한 동기를 만들어주면서 민주적인 배출구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장점이 이 부분이 될 텐데 우리는 또한 have to remember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대절 이하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거 명사절 목적어가 됩니다. 명접 뒤쪽까지 쭉 해서 as는 포함으로 가져가고 끝까지 한번 다시 묶이는 이런 구조로 봐주면 되겠죠. 이러하다는 점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점이냐면 small parties 군소정당들 극단주의 군소정당들이 can play 역할을 할 수 있대요. A value role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할 때 가치 있는 역할을 하냐면 highlighting specific issues 하는데 역할이 있을 수 있대요. highlighting이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 강조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강조하다 혹은 부각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동명사로 쓰이는 게 맞고요. 특정한 문제들을 강조하고 하이라이트 시켜주는데 부각시켜주는데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대. 자, 근데 어떤 문제들이냐? 뒤쪽에 수식이 하나 붙어 있어요. That have been overlooked. overlook이란 단어가 간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간과되어져 왔던, 즉 잊혀졌었던 그런 specific issues들을 강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 쓰인 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럼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부터 봐주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being이 들어감으로써 얘가 수동태가 됐다는 거. 얘가 중요합니다. have been pp가 돼야 수동태가 돼요. being이 빠져버리면 그냥 have pp만 남기 때문에 그럼 능동이 되죠. 그럼 이슈가 간과하는 게 아니라 간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돼야 돼서 being이 꼭 들어간다. 요거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더 이어지는데 as has often been 그리고 그것은 주로 the case 어떤 경우였습니다. with green parties 녹색당의 경우에서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녹색당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린이라는 거는 친환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중시하는 당 같은 경우는 주로 군소정당일 때가 많죠. 극단주의 성향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환경적인 것들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간과되어졌던 중요한 문제들, 특정한 문제들이 강조되곤 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된대요. 자, 여기 as 부분에 문법이 좀 이상하게 보일 텐데 as는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랑 비슷하게 쓸 때가 많죠. 여기선 마치 쉼표 위치처럼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처럼 쓰인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에서인 방금 해석할 때도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봐주면 돼요.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라고 보면 되겠죠. 앞문장 전체가 군소정당에 의해서 간과되었던 이슈가 강조되는 그 일이 주로 녹색 파티들, 친환경 정당들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까지가 군소정당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들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하나 더 박는 거는 극단주의 성향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데,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유럽의 경험, European Experience가 제시하다시피 suggest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대절이야. 이것도 이제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뒷문장 쭉 해서 끝까지 될 거고 이렇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유럽의 경험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유럽도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하나 봐요. There's no overall tendency. 전반적인 경향이 없습니다. There is 하면은 뭐뭐가 있다 없다라는 뜻인데 no니까 없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there is의 주어는 항상 뒤에 있는 요 친구가 주어가 됩니다. 전반적인 경향성이 없습니다. 어떤 경향성이냐? For extremist parties to increase. 이것도 의미상 주어가 되죠. 의미상 주어. 극단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increase their numbers. 그들의 수를 늘리는 경향성은 없어요.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Under proportional systems.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그래서 아니 유럽이 해봤더니 극단주의 성향이 있기는 한데 걔네가 뭐 숫자가 늘진 않더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우려 자체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 난이도가 정말 매우 매우 높았던 지문입니다. 문법적인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고 단어도 어렵고요. 일단 내용 자체가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하더라도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순서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제로 내기에는 배경 지식이 너무나 필요한 지문이라서 아마 주제로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2권의 8강 1번에서 시작합시다. 좀 전에 8강 A번이 역대급 난이도였는데 요거는 쉬워요. 역할놀이에 대한 글이고요. 역할놀이, 아이들이 하는 그 역할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애들이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을 한대. 근데 모방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 레벨이 조금 올라가면 나중에는 상상을 하기까지 한대요. 이러면서 점점 표현하는 능력이 확장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처음 시작은 역할놀이가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역할놀이, 우리 다 알다시피 타인을 모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능력, 이걸 역할놀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타인이 누구냐? 주로 유아들이 역할놀이 할 때에는 주변 어른들을 모방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주변 어른,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병원 갔을 때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 이런 대상들을 주로 모방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면 표현하는 방식이 확장이 되는 거야. 몸짓으로 하다가 언어를 쓰기도 하고 나중에 소품 같은 것까지 이런 것까지 쓰면서 상황이 점점 더 구체화된대요. 거기서 더 레벨이 오르면 어디까지 가냐면 마침내 결국 상상의 영역으로까지 가는 거지. 다시 말해 추상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물이나 히어로 같은 그런 캐릭터를 창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레벨이 좀 오르면 상상하는 단계까지 가는 표현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게 역할놀이가 하는 기능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역할놀이를 정의하는 부분이죠. 역할놀이라고 하는 것은 an extension, 확장입니다. 뭐의 확장이냐면 representational skills, 표현 능력의 확장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모방에서 상상으로 점점 확장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빈칸으로 봐도 좋고요. 여기는 주제문. 자, 그래서 어린이들은 roleplay, 역할놀이를 합니다. 요게 진짜 동사로 쓰인 거예요. 어린이들이 역할놀이를 합니다. 언제 역할놀이를 하냐면 그들이 사용할 때지. 근데 뒤에 not 붙어 있는 거 보니까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lso 구문으로 봐주면 되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A 부분에는 materials and objects, 재료와 물체.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지만 닥터 키트나 아니면 키친 플레이띵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장난감 같은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부터 but also voice나 actions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활용을 한다는 거죠. To represent others, 다른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during play. 역할놀이 도중에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더라. 그게 역할놀이다.
자, 이어서 영아랑 유아들이 infant랑 그리고 toddlers들이 시작합니다. 역할놀이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그렇겠죠. 역할놀이를 어른이 하진 않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시작을 하는데 언제 시작하냐면 그들이 모방할 때 시작을 한대요. 어른의 언어나 어른의 드레스, 옷이나 아니면 또는 어른의 행동 같은 것들을 모방할 때 역할놀이를 시작을 한대. 뭐 주변에 보이는 게 어른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조금 더 나이 든 아이들 예를 들면 뭐 유치원 정도가 되겠죠. 유치원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든 아이는 확장을 합니다. 이 역할에 있어서 확장을 하는데 by imitating 함으로써 모방함으로써 familiar roles 친숙한 역할들을 모방을 하는 거죠. 그 친숙한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주변에 있는 어른일 테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을 모방함으로써 역할을 확장을 해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또한 제스처나 아니면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To communicate. 여기서 communicate는 전달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his understanding. 그의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서 몸짓이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 정도가 되면 레벨이 좀 높은 거지. 왜냐면 영아 유아들은 언어를 아직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그러면 언어까지 사용을 한다. 뭘 전달하려고? 그의 이해. 뭐에 대한 이해냐면 what this role represents. 이 역할이 표현하는 것.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역할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제스처나 랭귀지를 할 것이고 뭐 닥터를 표현하고 싶었으면은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겠죠?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그가 사용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지. 닥터 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키친 플레이띵스,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사용을 하는 거야. as props, 소품이란 뜻이죠. 소품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소품이냐면 to support his actions. 그의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품들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while he plays. 그가 역할놀이를 할 때. 그래서 이런 거는 표현 수단의 확장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소품까지 결국에는 활용을 한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그가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cylinder shaped block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cylinder shape이라는 건 원통형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원통형 모양의 블락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as a syringe, 주사기란 뜻입니다. 주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사기로서 원통형 블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할 때? When pretending to be a doctor. 의사인 척할 때라고 해석이 될 텐데 요거는 분사구문으로 쓰였죠. 앞에 주어가 he였을 테니까 생략이 되면서 분사로 바꿔주는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분사구문 능동으로 쓰인 거.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채로 쓴 거죠. pretend to 부정사하면 뭐뭐인 척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pretending to be a doctor. 의사인 척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주사기처럼 원통형 블락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예시를 보자면 그가 becomes familiar. 익숙해짐에 따라서 여기서 as는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시간의 경과 뭐뭐함에 따라. 그가 익숙해짐에 따라 뭐에 익숙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역할들의 익숙해짐에 따라 그는 또 모방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뭐와 함께 모방하냐면 행동과 그리고 verbalizations, 발화란 뜻이죠. 말입니다. 말. 언어라고 봐도 되고요. of grocer. 요거는 식료품 직원이고 waiter는 waiter고 firefighter 소방관이죠. 그러니까 식료품 직원이나 웨이터나 소방관 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행동이나 발화 같은 것과 함께 그러니까 특징이 되겠지. 이분들의 특징과 함께 그들을 모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 수단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모방이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playing fantasy characters. 판타지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여기서 playing은 동명사로 쓰인 주어라고 봐주면 되고요. 그 판타지 캐릭터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몬스터나 아니면 슈퍼히어로와 같은 그런 판타지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것은 becomes common, 흔해집니다. 상상의 영역으로 뻗어 나간 거죠. 뭐 할 때 흔해지냐면 once a child, 그 아이가 is able to engage. engage는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참여할 수 있게 되면 be able to 조동사 can으로 바꿀 수 있고요.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어디에 참여하느냐? more abstract thinking. 조금 더 추상적인 생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추상적인 생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판타지 캐릭터들까지 창조해서 연기를 하게 된다. 그게 또 흔하대요. 그래서 역할놀이 같은 걸 통해서 모방을 시작하고 그게 점점 나중에 상상력이 확장이 되면 상상의 영역으로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표현 능력의 확장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설명해주는 글이었어요. 누가 이걸 해주냐면 역할놀이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매우 간단했었던 내용이죠. 문법도 어려운 거 없었고 어휘도 어려운 거 없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쓱 보고 넘어가면 되는 간단한 지문이었어요.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2권, 8강의 2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는 언어랑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어랑 문화라고 하면은 그치 바로 사회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인데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언어랑 문화가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좀 추상적이죠. 무슨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인간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라 속에서 어떤 집단 속에서 살으려면 그 문화를 학습을 해야 그 안에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문화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느냐? 언어가 있어야 된대.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먼저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배울 수가 있대요. 다시 말해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개성을 표현하는 핵심 수단이 되기도 한대. 이런 게 언어의 역할이다. 한마디로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 하나 더 나오는데 그렇게 문화를 학습한 개인이 있으면 다른 문화를 학습한 개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치 뭐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말이 통해야 소통을 하지. 이게 되려면 둘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 안 된다면 그게 가능한 제3자를 불러와야죠. 그래서 뭐 통역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때는 다국어 구사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도 마찬가지로 그치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언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문화 간 교류가 생긴다는 거잖아. 언어가 일치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 간 교류가 가능하니까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글로벌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글로벌 시대에는 서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쉽잖아. 전 세계랑 쉽게 교류하고 그리고 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이랑 연결되기가 더 쉬운 거죠. 근데 물론 언어적인 장벽이 있긴 하겠지만 요즘은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그지? AI가 발달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국어 구사자가 없어도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자, 어쨌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문화다. 근데 그 문화를 배우려면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어랑 문화를 통해서 인간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정의해주는 부분이죠. people,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inherently가 본질적으로란 뜻이죠.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크리처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데 그럼 새로운 문장 나오니까 주어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전에 in order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쭉 해서 쉼표까지 먼저 수식어 묶어주고 그 다음에 주어, 주절의 주어랑 동사가 나오겠죠. and 다음에 주어는 they인 거야.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in order to connect 연결하고 그리고 regulate 조절하기 위해서 their social interactions 그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연결하고 그리고 조절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내면화해야 한다. 여기서 내면화라고 나왔는데 다시 말해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화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뭐 노래방을 가든 PC방을 가든 아니면 뭐 근처에서 놀든 그게 다 문화를 학습한 다음에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는 내면화될 수 없어요. Can't be internalized. 언어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핵심 소재가 여기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인간은 언어랑 문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이어서 언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Indeed, 실제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the vehicle, 매개체, 다시 말해 수단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냐 하면 through which가 vehicle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쭉 길게 가서 쉼표 병렬이고요. 쉼표 병렬이고요. and 병렬 끝나고 그 다음 쉼표까지 해서 through which를 다 묶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쉼표 ing는 분사구문이겠죠. 쭉 해서 마지막까지 분사구문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사구문 먼저 보면은 분사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앞에 through which도 결국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전관대에 나오면은 이거는 관계부사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관계부사 즉 선행사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얘도 형용사절이니까 똑같이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럼 전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allowing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해주는 그런 수단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안쪽에 병렬 구조가 좀 이어지는데 learn이랑 그리고 쉼표 discover 그리고 쉼표 and express 해서 이렇게 세 개까지 동사 병렬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단이겠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learn이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가 빠진 형태가 아닌 거야. 우리가 수단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discover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의 가치와 규칙들, 규칙과 가치관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express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본성들, 다시 말해 개성이라고 보면 될 텐데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럼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의 규칙과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쉼표 ing 분사구문 나오는데 allow가 오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사는 o가 see 하도록이라는 조사가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to connec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도록 해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수식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both A 그리고 and B 형태 이렇게 병렬되는 거 봐주면 돼요.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떤 관계냐면 of exchange, exchange는 교류라고 봐주면 되겠죠. 교류하는 관계 그리고 of caring, 배려하는 관계 이렇게 두 가지라고 봐주면 돼요. 사실 여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교류의 관계 그리고 배려의 관계 모두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하면서 우리가 연결되도록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단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이 문장이 기본기가 좀 많이 필요한 문장이네요.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자, 방금 두 번째 문단이 언어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세 번째 문단은 문화간 만났을 때 그때 언어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문화가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문화가 있을 텐데 그 문화 그 자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대요. 만나면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그 자체, themselves, 요거는 그 자체라고 해석이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겁니다. 강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생략해줘도 별로 문제는 없어요. 문화는 그 자체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다. 예전부터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as far back이라고 나오는데 as의 용법이 쓰였네. 그럼 얘는 뒤에 거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만큼 앞에 거는 뭐뭐 하면 요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그럼 far back이면 되돌아가는 거잖아. back. far이니까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얼마만큼 거슬러 올라가냐면 인간 역사의 기원만큼이나 그러니까 엄청 예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이제 groups of individuals individuals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사람들의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하나가 아닌 거지.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있을 텐데 각각의 그룹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의 그룹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수식이 sharing으로 하나 더 들어옵니다. 요거는 형용사로 쓰인 현재 분사. 뭐뭐를 공유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현재 분사로 봐주면 되고요. 공통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래요.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니까 이렇게 능동으로 들어간 거 봐주면 돼요. 뒤에 목적어도 있겠다. 능동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여기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A그룹만의 문화랑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 B그룹은 B그룹만의 문화 언어. C도 마찬가지. 이렇게 각각의 문화랑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 거야. 이 그룹들이 made contacts. 접촉을 한대. 접촉을 만듭니다. with other groups. 서로 그룹들 간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각각의 그룹들은 unified, 통합이 되어 있는 건데 각각의 그룹이 뭐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 있는 거냐? 그들만의 shared tongue. 그들만의 공유된 tongue은 혓바닥인데 혓바닥이 아니고 여기서는 언어라고 해석이 되죠. mother tongue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국어.
해서 그들만의 공유된 언어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 있대요. 언어 입장에서는 공유된 거니까 지금 여기선 수동으로 들어갔어. 똑같이 형용사지만 여기선 수동으로 쓰였죠. 앞에 있는 sharing은 사람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능동으로 갔고 뒤에 있는 shared는 언어를 꾸미기 때문에 수동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능동, 수동 잘 봐주면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앞에 쓰인 요 친구입니다. unified. 요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립분사구문이죠. 독립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이 뭐냐면 분사구문을 만들 때 원래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면은 주어를 날리고 그 다음에 분사 동사는 분사로 만들어주는 게 분사구문이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앞에 있었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달라버리면 그러면 생략이 안 돼. 그치? 지금 주절의 주어는 뭐냐면 그룹스예요. A, B, C 세 그룹을 다 얘기하는 게 주절의 주어였는데 이 분사구문의 주어는 하나하나 각각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어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분사구문이 만들어진 게 독립분사구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게 독립분사구문이다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얘가 지금 특히나 중요한 게 수동으로 쓰였죠. 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분사구문, 결국에는 쉼표로 이어지는 분사구문이야. 앞에 이미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서 문장이 끝났단 말이야. 그냥 쉼표만 가지고서는 문장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쉼표로는 연결사 역할을 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and라도 있었으면 얘가 주어 동사가 진짜 주어 동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엔 분사구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비동사가 딱 껴버리는 순간 each was unified 이렇게 BPP가 되는 순간 분사구문이 아니라 문장이 되어버리죠. 근데 그러면 쉼표로 연결 못하니까 끊어져 버리지. 그래서 이게 비동사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으로 쓰인 이 부분 중요하게 봐주면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문화는 각각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도 그랬다. 그때 당시에도 ABC 그룹이 있고 각각의 그룹은 본인들만의 언어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서로 소통을 할 때에도 언어가 달라도 그래도 소통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도 상호작용을 하더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소통을 해? 그럼 다국어 사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다국어 사용자는 있었겠죠. 그래서 of great value 아주 가치 있었습니다. was anyone 어떤 사람이 매우 가치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 could ably facilitate. ably는 능숙하게란 뜻이죠. 능숙하게 facilitate 진행할 수 있는 사람. 그 그룹들의 contacts 접촉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가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뒤에 수식이 하나 나오죠. 동격으로 봐주면 되고요. Those people 어떤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were multilingual. 다국어 사용자란 뜻입니다. 다국어 사용자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요.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또 주격관계대명사 각각 주관대가 하나씩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뒤에도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주관대니까 당연히 수일치를 봐줘야겠죠. 앞에 people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were 비동사 수일치된 거 봐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앞에 뭔가 구성이 이상하잖아. 여기는 또 어떻게 된 거냐면 of great value 이게 아무리 봐도 주어가 아닌데, 그지? 지금 주어는 뒤에 있는 anyone 부분이 주어가 돼요. 동사는 was가 맞죠? 그럼 뭐야? 주어 동사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도치됐다는 거지. 뭐 때문에 도치가 됐느냐? 얘가 앞으로 튕겨 나가서 도치가 된 겁니다. 얘는 뭐냐면 원래 보어예요. 비동사 뒤에 있던 보어가 앞으로 튕겨 나간 거고, 그래서 보어가 앞으로 나가면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주자면 이런 식으로 전치사 of 뒤에 명사가 같이 쓰이면 얘는 형용사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of great value. great는 어차피 수식이니까 빼면 of value가 될 텐데 그럼 얘를 바꿔 써보자면 valuable. 가치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원래 문장은 anyone was valuable. 요런 문장이었겠죠. 그리고 그 보어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이렇게 보어 도치가 일어나게 된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계대명사 수식을 받고 있는 anyone, 얘가 주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의 수일치가 뒤에 있는 anyone이랑 수일치가 돼야겠죠? 얘도 수일치 봐주면 되고 얘도 수일치 봐주면 돼. 둘 다 수일치 잘 봐주면 돼요. 그래서 상호 그룹 간의 접촉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가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 어렵다. 길고 어려워요. 해서 언어의 역할, 그 다음에 타 문화 간 만났을 때에도 언어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해서 마지막 문단은 글로벌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이제 배경이 바뀌죠. 오늘날에는 이걸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맨 과거로 돌아갔었잖아. 그러니까 과거까지 가면 거의 태초까지 갔어도 문화 간 교류는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겠느냐.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우리 인간들은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globally interconnected 되어 있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결이 더 많아졌다는 거지.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다. 우리는 transact, 교류할 수 있습니다. with people,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from anywhere, 어디서든지 사람들과 몇 초 만에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몇 초 만에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지?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이랑도 인터넷만 터지면 다 교류가 가능하죠. 그리고 쉼표 or 또는 visit,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동사가 병렬이 됐죠. visit랑 앞엔 transact랑 이렇게 두 개 동사 병렬로 봐주면 되고요. through rapid means of travel, 빠른 이동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방문할 수도 있대. 여기 rapid는 빠른이란 뜻이고요. means가 의미하다, 뭐 의미 그런 뜻이 아니야. mean에 s 붙어 있으면 이거는 수단이라고만 해석됩니다. 저 앞에 있었던 vehicle 이거랑 결국에는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빠른 수단, 여행할 수 있는 빠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러 갈 수 있대. 뭐겠어? 이건 뭐 기차나 비행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병렬 하나 더 나오는데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수식어 그렇게 함으로써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사 병렬로 봐주면 돼. We can transact or we can visit and in doing so we can experience.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A bit of their cultures, 그들의 문화를 a bit of면 잠깐이란 뜻이잖아. 잠깐이나마 그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A bit of 약간의 혹은 잠깐이나마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가 내용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었고 문법적으로 봐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지문이야. 그치, 기본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이 language 문장도 있었고요. 쭉 가다 보면은 이 두 번째 타문화 간의 언어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 부분의 문장도 기가 막히게 어려웠어요. 해서 8강의 2번은 문법도 어려웠고 내용도 어려웠었던 지문, 지금 정말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줄이고 줄여서 이 정도가 된 거니까 아마 한 번에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번 다시 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8강의 3번 해설 시작합시다. 8강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나마 얘는 좀 할만합니다. 일단 핵심 소재는 미술 디자인 수업을 구상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미술 디자인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교사를 대상으로 쓴 글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글이야. 첫 번째 문단은 교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수업만 한다고 학생들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면서 좀 제대로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교사라면 당연히 이런 거 공부도 해봐야지. 교사라면 애들이 공부 안 하면 공부하도록 유도할 줄도 알아야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느냐? 마음가짐은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반응이 좋은 수업을 기억했다가 그걸 참고해서 매력적인 수업을 만들면 된대.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 수업을 재밌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수업이 뭔데 그래서? 나도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반응이 좋은 수업을 그렇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가 매력적인 수업이냐? 살짝 힌트를 주긴 합니다. 밑에 나오는데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수업을 해야 된대. 수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런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미술 디자인 수업을 만들어 보세요.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지침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이긴 해. 수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아마 더 공감을 하겠는데 교수법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진짜로. 누구에게나 통하는 학습법이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학생마다 아니면 교실 반마다도 적절한 학습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쌤도 실제로 올해 1학년한테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도 내년 1학년한테는 또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다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매년 수업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글은 처음에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게 미술 디자인 수업 구상하기라고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제목을 짓긴 했지만 모든 교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자 수업 방식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어쨌든 내용은 이러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아주 짧죠. 서론이자 약간의 주장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to 부정사로 시작하니까 묶어주고 시작하면 되겠지. to make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만들다라는 동사가 to 부정사가 오형식으로 쓰이니까 뒤쪽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오게 되겠죠. 미술과 디자인을 irresistible resist란 단어가 저항하다란 뜻인데 irresistible이니까 저항할 수 없게 만들다. 다시 말해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다. 저항이 불가능해. 미술과 디자인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은 교사님들은 must commit 전념해야 합니다. 어디에 전념해야 되냐면 여기 to는 전치사로 고정이죠. 전치사로 뭐뭐에 전치사로 어디 어디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는 얘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가 쓰인 거 봐주면 돼요. 어디 어디에니까 providing opportunities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기회냐? 대절로 수식이 들어가죠. 대절, 요거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이고요. 주관되니까 뒤쪽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부터 먼저 봐줘야겠죠. incite,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인데 앞에 선행사가 opportunities로 복수였기 때문에 여기도 s 빠져 있는 거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러일으키는 건데 뭘 불러일으키냐면 feelings of surprise, 놀라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발견이랑 그리고 학습까지 이런 것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전념해야 된대요. 주격관계대명사 끝까지 가죠. 해서 지금 주관대 뒤에 동사고 그 뒤에 목적어인데 목적어 병렬이 좀 여러 개입니다. feelings 첫 번째 그리고 motivational discovery 두 번째 and learning까지 세 번째 목적어 세 개가 다 병렬되는 거니까 요거까지 체크해주면 되고요. 해서 교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전념하는 것이 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래요. 자, 그 다음 문단에 이어서 보면은 이 teaching approach는 이 교육 방식은 exciting 아주 흥미진진하대요. exciting하다. 요거 감정분사죠.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분사고요. 감정분사는 항상 능동수동 잘 봐줘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아니라 사물, 가르치는 방식이 주어였기 때문에 여기 감정분사는 능동으로 들어갔죠. ing. 그러니까 흥미진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효과적이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왜 효과적이냐면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와요. 그것이 허락한대요.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건 앞에서 말한 교육법이 되겠죠. 이지지칭하는 바는 교육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시켜 주려고 그 기회를 제공하려고 전념하는 것. 그런 교육법은 허락합니다. 요거 오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죠. 허락합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랑 그리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올 거고 조사는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붙을 거예요. 하도록. practitioner가 consider 하도록 해준대. practitioner이라고 하면 종사자, 근로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교사가 되겠죠. 교사. 교사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뭘 생각하느냐? What's tempting in learning? 배움에 있어서 what is tempting? 무엇이 tempting한지 여기 tempting이라는 단어도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분사죠. 마찬가지로 능동으로 들어갔고요. 뜻은 매력적인이란 뜻이지. 무엇이 배움에 있어서 매력적인지 왓절 쓰인 것도 봐주면 됩니다. 성형사도 없었고 뒷문장에 주어도 빠졌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명사절로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 거라고 봐주면 돼요. 배움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무엇이 매력적인지를 교사가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계속 고민하겠지. 이게 괜찮을까 저게 괜찮을까.
그리고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동격으로 봐주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앞에 왓절에 이어서 부연 설명인 건데 무엇이 이끌어주는지 여기 drive라고 나온 동사도 오형식으로 쓰입니다. 그럼 아까 allow 목적어 보어랑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조사도 똑같아.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이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끌어주는지 개인이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학생이 find out 알아내고 그리고 discover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도록 해준대요. 자, 발견하고 알아내고 발견하게 해준다. 이게 말하는 바는 학생이 깨닫는다는 뜻이죠. 수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걸 해야 깨닫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좋은 수업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선생님이 needs to remember 기억할 필요가 있대요. 뭘 기억해야 하냐면 what it is about learning. 자, 여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별표 한번 치고 앞에도 어려웠긴 했는데 여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일단 what it is까지만 먼저 볼게.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해석이 되겠죠. about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절 that make it irresistible. 아까랑 마찬가지로 make 오형식으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온 거고요. 그것을 저항 불가능하게 만드는 학습에 있어서 그것을 저항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야 한대. 조금 의역해보자면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잖아. 그게 뭐 게임 방식의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반응이 좋았던 거를 기억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nd then design 해야 된대. 그럼 지금 병렬 구조가 이 design 하다가 need to remember 여기랑 병렬이거든. 반응이 좋았던 걸 기억해 놨다가 그리고 나서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들의 수업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간, 수업하는 교실이 되겠죠. of learning, 학습하는 공간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teaching materials. 이거는 학습 재료가 아니라 자료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학습 자료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accordingly, 그에 맞춰서. 기억해 놨던 거에 맞춰서 그 수업이랑 수업하는 공간이랑 수업하는 자료랑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된대. 자, 앞에 별표 쳤었던 거 이게 왜 굳이 별표까지 가느냐? 일단 왓절이 쓰였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는 맞죠? It is에 비동사의 보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about learning은 어차피 수식어일 거고 지금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보어가 빠졌으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해서 왓절이 쓰인 거는 맞아. 근데 이 문장은 사실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장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거를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각각 쓰인 연결사가 앞에 왓절이 쓰였고 뒤에 대절, 이때 강조구문이 쓰였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면 됩니다. 뒤에는 대절이에요. 여기 왓으로 바꿔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앞에는 왓절이지 여긴 대수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선생님은 기억해야 합니다.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about learning, 배움에 있어서 배움에 대해서 that makes it irresistible, 그것을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런저런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뒤에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한 이런 수업 방식은 this, 여기 this가 앞에를 지칭하는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이것은 it's not teaching, 가르침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가르침이 아니냐 하고 대절로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죠. 여기가 주관인데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바로 뒤에 동사부터 수일치시켜주면 됩니다. teaching이라는 단수명사,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가르침, 정확하게는 파생명사죠. 해서 단수 취급을 해주면 되고요. rigidly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뭐 엄격하게, 딱딱하게 그런 뜻으로 해석해주면 돼. conform이라는 단어도 어렵죠. 요게 그게 아니야. confirm이 아니에요. confirm은 확인하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아니고 conform은 순응하다,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따르다.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전치사 to가 이렇게 붙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엄격하게 뭘 따르느냐? instructional 그리고 target bounded paradigm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패러다임을 꾸며주고 있어요. 패러다임은 사고방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단어가 다 어렵네. 사고방식. instructional은 교육적인이란 뜻이고 target bound는 목표 지향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목표 지향적인. 그러니까 엄청 엄격하게 교육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야. 자, 너네 왔으면 공부해야지. 다 집어치우고 공부해. 중간에 쉬는 시간? 뭐 쉬긴 뭘 쉬어. 공부해야지. 어딜 가. 화장실도 가지 마. 이리 와. 공부해. 이렇게 딱딱하게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주입식 교육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it's essential.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뭐가 필수적이냐? 가주어 진주어로 봐주면 되고요. 요쪽이 가주어, 요쪽이 진주어가 되겠죠. To provide classrooms. 어떤 교실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어떤 교실이냐 대절로 수식이 들어가요. 요것도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수일치부터 봐주면 됩니다. 수일치. That have no ceiling. ceiling은 천장이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천장이 한계를 뜻하죠. 천장이 없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는 교실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래요. 뭐 할 때 한계가 없는 거냐면 왼절, 요거 부사절로 들어가는 거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될 텐데 창의적인 mind, 사고방식, 창의적인 생각들이 are operating, 작동하고 있을 때 그리고 finding out, 찾아내고 있을 때 여기서 찾아내다라기보단 아까도 나왔었는데 깨닫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깨닫다. 즉 애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선생님이 말하는 바를 깨닫고 있을 때 한계가 없는 그런 클래스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와, 되게 어려운 거를 쉽게 말하고 있네, 그지?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창의력이 한계가 없는 그런 교실을 만들 수 있을까? 추상적이긴 하지만 얘기를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 매력적인 수업을 만들면 되겠죠. 반응이 좋은 걸 기억해뒀으면 되겠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클래스룸은 should be alive, 살아있어야 하고요. dynamic 해야 하고요. changeable 해야 합니다. live, dynamic, changeable.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쉼표 encouraged부터는 쭉 해서 끝까지 분사구문으로 들어갑니다. 분사구문이긴 한데 수동으로 쓰였으니까 이렇게 PP 형태로 쓰인 거죠. 수동으로 쓰인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돼요. 그럼 해석할 때도 encourage, 뭐뭐하게 되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되면서. encouraged니까 촉진되면서, 동기부여되면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by a theme, 어떤 주제에 의해서. 이거 them 아니야. 그들 아니에요. 주제야. 테마야. 테마. 우리나라에선 테마라고 읽지. theme of the moment. 그 순간의 주제에 의해서 동기부여되면서, 촉진되면서 또는 뭐에 의해서냐면 여기 병렬이 이제 theme이랑 그리고 뒤에 나오는 uninterested랑 이렇게 병렬이 될 텐데 그 흥미 또는 관심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어떤 흥미 관심사냐면 that pervades children's imaginations 해서 대절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도 주격관계 대명사 주관대 뒤에 수일치 pervade라는 동사의 수일치부터 먼저 봐주는데 pervade도 단어가 좀 어려워요. 요거는 만연하다, 뭐 스며들다 이런 뜻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골고루 고루 퍼져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고루 퍼져 있다. 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에 골고루 퍼져 있는 관심사. 그치?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의 주제, 흥미로운 주제 같은 것들에 의해서 encourage, 촉진되면서 교실은 계속 변화하고 살아있고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으로 재미없는 수업하지 마라. 너무 교육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글을 좀 쉽게 쓰든가 이렇게 어렵게 써놓고서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나는 어떻게 교육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글인데 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이때 아까 강조구문 설명하면서 좀 어렵다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8강이다 보니까 어법 문제를 다루는 강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나왔죠. 그나마 쉽다고는 했지만 어렵습니다. 한 번에 이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반복해서 봐주고요. 단어도 많이 어려웠었고 몰라 어려웠어. 야 8강 쉽지 않네요. 자 해서 어법이랑 어휘, 주제까지 다 변형해서 내기 너무 쉬운 지문들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봐주면 되겠습니다.
8강은 여기까지. 끝.